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통합신학, 삼위일체 과학신학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 오늘은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우리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희 힌돌의 아시아 한국신학 완성 21세기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셈족 한국 역사 특별 연구는 다음에 이거 계속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이 책의 서론으로 시작을 했는데 서론이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대한 특별 연구의 전체 개요를 먼저 하는데 한 30여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5번에서 10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개요를 통해서 전체를 다 알게 해야 되겠다. 대충 알고 이걸 보아야지 처음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처음부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토막토막 한 30여에 걸쳐서 전체 개요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끝나면 두 번째로 이 책을 하고 한국 역사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공부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문제를 아시아 한국과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깊고도 놀라운 세계를 연구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에드워드가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최고의 연구의 핵심이거든. 누구도 감히 에드워드를 따를 수 없는 특별 계시를 이제 떠나서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 속에서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과 통합을 시도했다는 것은 에드워드 신학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제는 에드워드는 시작을 했지만은 완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21세기 그 분야가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놀라운 셈족 역사와 한국 연구 특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이 좀 바뀌게 됐다고 말씀했죠. 전체 개요가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 개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 상고사부터 전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의 5가지 성경 근거, 신약의 5가지 성경 근거를 마쳤습니다. 직접 역사 이야기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한국을 생각하면서 1985년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해 뜨는 곳에 인치는 곳이 어딜까? 그 문제로부터 출발된 연구가 에드워드의 성경 밖의 역사, 우리 한국은 아시아 한국의 셈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셈은 셈족 1 이스라엘, 그리고 야벳이 창대케 한다. 이것은 서구 선교의 역사, 복음을 창대케 했던 역사. 그 다음에 셈의 장막, 야벳이 들어가는 셈의 장막은 세 번째로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 아시아 한국 시대 선교 마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밖의 역사 이야기지만 또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한국 교회가 세계사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정말로
숭고한 연구입니다.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 말할 것이로다. 한국 상고사 연구에 이 말도 적용이 됩니다. 단재 신재원은 역사를 모르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는 양자 역학으로 보면 양자 중첩이요 양자 얽힘이죠. 어떻게 역사가 없는 민족이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고사를 성경의 셈족과 연결하는 정말 충차대한 연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첫째 신약의 증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역사로 들어갔죠. 저는 역사 연구를 7단계로, 물론 가운데는 사소한 또 역사가 있지만은 큰 봉우리를 7단계로 본다. 마고성 파미르 공원, 이것은 에덴 동산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상고사의 역사에 편입해야 된다. 그것이 박재상의 부도지를 통해서 편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야 사가들이 주장하는 강단 사가와 제야 사가가 있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강단 사가는 단군 조선부터만 인정하죠. 제야 사가들은 보통 환인 황국부터 언급을 합니다. 저는 환인 황국을 뛰어넘어서 마고성 파미르부터 우리나라의 역사로 자, 박재상이가 쓴 참 그 마고성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역사를, 제가 가장 역사를 폭넓게 보죠. 여기서 환인, 황구,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구, 북부여,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것은 북부여까지는 창세기적인 일반 계시 안에서 창세기적인 하나님의 찬양의 민족이었다. 확실하게 지금 입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고구려 백제는 신약 시대거든요. 여기는 기독교, 예수님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복음이 들어왔다.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려와 이제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요. 그 이후 고려와 이조 시대는 복음이 끊겼다.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일본 일곱 번째가 마지막 셈의 장막 시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할 겁니다. 우리 상고사 역사가, 제야 사가들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니까요. 전 세계 문화의 원류가 바로 성경의 역사요, 또 아시아 한국 셈족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앞으로 오늘 첫 번째 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는 이 역사를 저와 똑같이 입증하는 학자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사료들, 우리 상고사의 어떤 사료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안에 있는 미스테리들이 많습니다. 논쟁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 마고성 파미르 고원에 대한 박재상이가 쓴 이 마고성 이야기를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환인 왕국의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과연 우리나라인가, 그 문제를 또 다루겠습니다. 저는 지금 다 써서 인쇄까지 해놨죠. 그 다음에 과연 당군 조선이 신화냐 아니냐, 이 문제도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 변개가, 중국이 어떻게 역사 변개를 했느냐, 그 문제를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중국이 공자부터 역사를
변개했거든요. 그리고 기자 당군 조선 이후에 1122년에서 BC입니다. 195년까지 당군 조선 다음에 기자 조선이 있었다. 그리고 기자 조선 이후에 BC 194년부터 108년까지 위만 조선이 있었다. 그리고 북부여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논쟁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들을 한 번씩 딱 30-40분에 끝내야 되겠어요. 한 30분 하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고사를 하나님의 일반 계시 안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마어마한 연구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과연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는가? 그 문제, 역사 유물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한문이 동이족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이족이 과연 만들었는가? 그러한 문제, 제가 주제만 잡아놓은 것이 지금까지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30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루어야 궁금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동북아 아시아 시대에 한국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또 주장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제 1권 제 교재 특별연구 교재로 들어가서 아마 이거 4권 다 하려면 한 10년 걸리는가 모르겠죠. 그래서 미리 전체 개요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다루어서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궁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론을 제가 전체 개론으로, 한국 역사 특별연구 전체 개론으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정말로 이 역사는 다시 보여주세요. 이 앞에 거. 정말로 이 역사는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그 셈족이, 성경에 있는 셈족이,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셈 하면 야벳이죠.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10장에 21절부터 32절까지 에벨이 2 아들을 낳았잖아요. 셈은 에벨로 이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에벨이 장남 벨렉, 그건 11장에, 창세 11장에 이스라엘로 이어집니다. 족보상에는 6대 만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에벨, 벨렉, 아브라함, 이스라엘 찬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둘로 나누거든요. 에벨, 욕단, 그 다음에 아시아 쪽, 스바 쪽으로 동생이 이동합니다. 그 이동 관계가 여쪽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다음에 셈족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아주 가지 문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큰 틀에서는, 큰 봉우리는 제가 연결을 다 시킵니다. 그렇지만 더 섬세한 가지까지는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은 할 수가 있지만은 이걸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셈의 장막이라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찬양 민족, 이제 한국에서 위대한 마무리, 성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재림의 준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대환란 때는 한국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역사 앞에,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마지막에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서 한국의 셈족, 셈의 장막의 하나님 찬양을 역사 속에 실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상고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상 본대로 제가 7대 봉오리를 설명했는데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느냐? 물론 제야 사가들은, 우리 한국은요, 강단 사가들은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입니다. 위대합니다. 훌륭합니다. 다소 폭넓은 사서들도 많고 하는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입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제야 사가들은 정말 폭넓은 연구를 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지만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입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감은 있다. 저는 이 둘을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통합, 융합만이 살 길이죠. 제 연구의 방향이잖아요. 자, 저는 저와 동의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선 여기에 제가 넣지 않는 사람들 중에 단체 신채호 조선상고사 1931년도에 조선일보에 연재가 됐었죠. 자, 조선상고사에 보면 저와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제 당군조선부터 기자조선, 이만조선을 물론 반대했고요. 당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줄기로 단재 신채호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조선상고사는 유명한 책이죠. 그 다음에 안호상 박사 있죠. 초대 문교부 장관, 저와 동일합니다. 그분은 뭐 강력하죠. 그 다음에 최태영 박사라고 서울 법대 초대 학장을 지내시고 한국 상고사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102세 때 한국 상고사를 생각한다는 책을 썼거든요. 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론이다.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록된 이제 학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맨 먼저 내세운 분이 이홍범 박사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셨어요. 참 아까우신 분인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때 역사 담당 명예장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서가 아시아의 이상주의예요. 아시아의 이상주의, 우리 한고사, 상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대, 저명한 영국, 캠브리지, 옥스퍼드, 저명한 대학들이 이홍범 박사의 아시아의 이상주의라는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합니다. 이분이 저와 일치합니다. 이분이 2015년 9월 5일 STV 방송에서 대담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한자를 만들었다.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세계에서 한 사람 뽑는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명예장관은 언제든지 대통령이 부르면 상담해주는 그 위치입니다. 최고의 학문적인 위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국 한자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한자를 만들었다. 1만 년 전 고대 세계 문명 창시자는 우리 민족이다. 이것이 환인 황국이 1만 년 전이거든요. 환인 황국은 지금으로부터 9197년이니까 1만 년이잖아요. 이분이 이것을 주장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종주국이었다. 중국, 일본은 없었어요. 한국이었어요. 한국에서 중국이 갈려나가고 일본이 또 생겨났죠. 중국의 사망 오제, 태오복기, 신릉, 호는 또 오제 있죠. 이것이 한국 사람이다. 이건 중국의 조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한국 사람으로 밝혀지니까, 한국 상고사에 밝혀지니까 그냥 신하라고 돌려버렸잖아요. 중국이. 일본 천황도 모두
한국 사람이다. 또 이번이 중국의 양심적 사학자들은 중국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저도 어느 날 유튜브를 켜다가요, 중국의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95%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한 3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30년 이제 오래됐습니다. 정말 우리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이 창대케 하고 셈의 장막이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의 찬양은 초림입니다. 셈의 장막은 성교 완성입니다. 서구의 정통신학이죠. 셈의 장막은 재림입니다. 엄청난 마무리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한국을 통하여 마무리된다.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일찍이 깨달았고 이 책을 정리했기 때문에 초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하 교수 카이스트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자였는데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던 분인데 다녀오셔서 그만 자꾸 하셨어요. 참 아까운 분입니다. 한사군 이치를 바로잡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사군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낭랑, 인범, 진둔, 현도, 이거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한나라가 2만 조선을 패하고 이 네 군데를 세웠다, 대신 세웠다.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2만 조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하루 다룹니다. 다마다마쳐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는 어렵고도 또 지루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30분은 매주 흥미진진합니다. 매주 정말 궁금했던 것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것이 전체 개요입니다. 한국상고사 전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사군은 뭐냐면 그 말이에요. 낭랑, 인범, 진둔, 현도. 한사군이 바로잡아라. 뭔 말이냐면 한사군은 중국 만주 지방에 다 세웠거든요. 이름이 거가 있어요. 지명이.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대동강 근처에 또 이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 우리 한반도 땅에 있었다. 이 논쟁과 만주주방이 있었다.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주주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고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북 땅 대동강 지역에 지명이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은 우리 한국이 동북공정,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 고구려 땅은 중국이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논쟁인데 한국 강단 사가들은 대동강 유역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제야 사가들은 벌떡 일어나죠. 만주지방이었다. 그 논쟁에 있어서 이민하 교수는 만주 땅이 있었다. 바로 잡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만주 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환인, 황구, 환웅, 배당국, 당군, 조선 그 역사성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홍산 문명 고조선 관계를 밝혀라. 홍산 문명은 BC 3500년 경에 우리나라의 환웅, 배달국, 그다음에 그 시대 당군조선 그때 아시아의 문화예요. 이 문화 위에가 요하 문화죠. 요하 문명은 7000년까지 올라가죠. BC. 그래서 1만 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홍산 문명이 중국 문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명이다. 이민하 교수가 지금 밝힌 겁니다. 선도형 창조 경제는 과거 역사가 본질적 화두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는 장고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정말 유리합니다. 장고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미래 세대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거든요. 모든 분야에. 그렇기 때문에 이민하 교수는 한국 상고사가 복원돼야 된다. 참 돌아가셔서 아까운 분이에요. 이분이 환인, 제가 주장하는 환웅 당군의 실체를 홍산 문명이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7 봉오리를 주장할 때 저는 환인이 에벨이 아닌가. 창세기 10장.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계산해보고 모든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에벨로 못 보고 그 셈의 아들 엘람 계통으로 아닌가 환이 이렇게 봤는데 그건 제가 잘못 본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봤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에벨이 환인이 아닐까 추론입니다. 가설을 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환인 환운 당군의 실체를 홍산 문명을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것이 바로 안 되면 우리가 선도주자가 될 수 없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흥미진진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과 아시아 한국이 셈의 장막으로 연결된다. 아니 우리가 셈족은 맞잖아요. 셈족 창세기 9장의 셈이 아시아 한국이 아니라면은 또 다른 무슨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대가 봉우리가 이제 연결을 제가 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료들을 제시합니다. 단지 에벨이 환인이다. 딱 직접적인 근거들은 찾을 길이 없죠. 1만 년 역사 속에 사료들이 중국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일본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신랄 같은 자료들을 참 하나님께서 보존시켜가지고 부족한 저에게도 환단곡이라든가 이런 마고성의 비밀 뭐 이런 책들 말이죠. 삼성기상, 삼성기하, 당군세기, 태백일사, 복부여기 이런 책들이 지금 어떻게 보존돼 가지고 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정아 교수는 포스텍 교수인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가상국가 우르크 있잖아요. 이 우르크가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인데 삼성기 상에는 우르크가 우리나라로 돼 있어요. 12연방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환인 왕국에 편입이 됐습니다. 삼성기 상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인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말이요? 그거 이상한 소리 아니요? 이건 역사고 사료입니다. 이건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고사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사료들, 지금 제야 사가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 저도 동의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연결하는 것은 제가 세계 아마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환인 왕국을 입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최상한 경상대 교수는 나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신라인들의 불국사와 석굴암에 보면 우리 기독교 문화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고구려백자 신라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불국사가 개발될 때요, 그 기와장들 보면은 십자가가 불국사 터에서 막 지금 그 발굴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숭실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한양원 교수가 우리 교수가 이쪽에 전문가입니다. 숭실대 박물관에 가면 불국사에 나온 기독교 유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눈을 떠야 돼요. 이제 아시아 한국이에요. 셈의 장막입니다. 이제는 마무리예요.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길 교수는 한국이 역사의 중심, 유대인들도 한국이 못 따라온다. 전원철 교수, 전원철 교수가 징기스칸 고구려 발해인 후에 중국이 조선의 속국이었다. 징기스칸이 발해 대조영의 동생, 바로 징기스칸 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 저술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송성태 배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아메리칸 인디안들 우리 민족이다. 우리나라에서 좀 멕시코를 거쳐서 카나다, 아메리카노 간 인디안들, 그 문명들이 바로 잉카 문명 다 한국에서 갔다는 거예요. 이러는데 김동길 교수는 한국이 역사의 중심, 유대인들이 한국 못 따라온다. 남북 상태 하늘에 떠 한국인은 대단한 민족이다. 이분은 서양사 전공이죠. 한영호 서울대 교수는 당군세기는 행천이 지은 모본을 토대로 당군세기는 상고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서울대 교수예요. 이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천문학 박사인데 서울대 박창범 교수가 환단 고기 중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군세기 13대 홀단 당군 50년 BC 1733년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결집 현상으로 보이는 천문학 기록 연대가 있거든요. 이것이 1993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사실로 인정해 있다. 당군 조선을 신화로 보는 당군교, 이런 토속 종교들이, 무당들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신화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교과서, 한국 교과서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루겠습니다. 실제 역사예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김진명은 고구려라는 6권의 책을 유명하죠. 공자를 피하고 한을 멸하라. 다 한국 상고사를 인정하는 용어들입니다. 이종찬 정보원 원장을 지냈죠. 중화 패권주의와 일제 한국사관으로부터 우리 역사를 지키라고 만들어준 동북아 재단 역사재단이 중국 동북공정 신분권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이 고구려가 중국 땅이다. 그 동북공정 그 이론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 우리나라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북아 이 역사재단이라는, 지금 당시 문교부 안에 연구소를 뒀거든요. 이걸 연구해라 그랬더니 동북아 역사재단을 발표할 때 한사군은 만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에 있었다. 중국 이론을 그대로 발표해버린 거예요. 시끄러웠죠. 이것은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대학 교수들에게 있어 다 강단사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 상당 부분 제야사가 많이 계십니다. 한용우, 최태영, 단재 신채호, 한국의 거성들입니다. 역사의 최고의 거봉들이 다 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땅을 파서 고고학적으로 토기가 나와야 되고 어떤 유골이 나와야 되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지만은, 그러나 1만 년 역사에 없는 자료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는 없어도 다른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저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셈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아시아가 셈적인 것은 분명한데 성경에서 나왔죠. 그걸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아주 참 성경의 진리가 일반 계시로서 설명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 모든 역사를, 상고사를 7대 봉우리를 역사로 보고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장막과 연결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은 복음을 미국으로 또 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셈의 장막과 연결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쓴 책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시영 부통령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 유명하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 썼어요. 한민족은 이대하다, 이 책에서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밑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따로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당군과 중국의 임금 때 국경이 생겼다. 아시아가 남북이 오말리요 동서가 이말리라. 저 이스라엘, 저 메소포타미아부터 지금 한국까지, 저 북쪽 러시아부터 인도까지가 다 아시아의 하나의 나라인데, 우리 한국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환웅 때 이제 중심이 되어 갑니다. 파미르고온, 파나주라고 그러는데, 파미르고온, 메소포타미아 그쪽이 중심이었다가 환인 때는, 환웅 때는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당군 때는 평양을 중심으로 이동하죠. 그런데 당군 때 비로소 하나의 나라였는데 서쪽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터라고 해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 중국을 건설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군 때, 당뇨 때, 중국은 당나라 때 국경이 생겼다. 국경이 생겼다는 것은 중국과 한국이 이제 나눠졌다. 원래 한국은 한 나라였는데 나눠졌다. 이런 놀라운 자료들을 왜 참 무시하는지, 이시영 지금 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의 본국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당군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이 있었고, 이만조선이 있었고, 북부여 고구려 백제, 그 안에 마한, 변한, 진안이 있었는데, 기자조선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시영 부통령도 이렇게 본 거예요. 제야 사가들은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라는 인물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만조선, 기자조선을 넣어서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겁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였죠. 중국이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죠. 일본이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죠. 정말 집집마다 우리 상고사의 문서가 나면은 극단적인 핍박을 받았거든요.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한 권씩 남아있던 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환단고기가 나왔고, 이런 사료들을, 중국에 있는 사료들을 또 연구를, 학문이 발달되니까 연구해서 일본의 사료, 우리나라 남아있는 사료를 통합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과 연결해서 환인 왕국이, 마고성은 확고하게 아담부터 노아까지고, 그 뭐 내용이 똑같은데요. 뭐 그 다음에 환인 왕국은 에벨 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당군 때 아브람과 당군이 같은 시대예요. 아브람과, 그러니까 아브람이 셈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당군 때 셈의 장막, 우리나라의 조상인 것처럼 지금 돼 있죠. 조상은 마고성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세계예요. 기자조선이 사실 아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복희 우순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시영 부통령이 한 이야기인데, 복희는 태호 복희거든요. 여기 보면 태호 복희는 환웅 배달국 5대 치우 환웅의 12번째 아들이거든요. 중국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오지에서 사망이 누구냐면 태호복기 신농 헌원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까마득한 그 역사 이야기인데, 중국의 조상으로 중국이 과거에 했는데 이것이 동의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신화다. 산해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중국의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순부터 역사를 전부 우겨서, 그 공자가 상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에서 보면 다 조작됩니다. 공자가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본래 하나님을 신앙을 가졌다. 이시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줄기는 초림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 이전에는 다 같은, 에벨 때까지는 다 같은 이스라엘과 한국이, 아시아가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시아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스라엘 아담과 노아와 그쪽은 에벨까지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 다 셈족이에요. 셈족. 이스라엘과 아시아 구별이 없었어요. 그때는 한 사람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주장한다,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는 진실입니다. 갈라지는 에벨 때 이스라엘과 아시아, 한국 쪽 상고사로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욕단이 스박까지 가서 또 우리 한국 상고사에 하나가 된다. 이런 가설을 제가 세웠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장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기 전에는 아시아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가 유일신 민족, 삼일체 민족, 제사 민족이거든요. 똑같아요. 노아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배달이라는 배달 민족인데, 우리가 한인 배달국인데, 배달이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을 받들면서 하나님을 주신 그런 뜻이라는 이야기야. 밝다, 하나님을 받든다. 우리 민족 고유 신앙을 의미한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제가 하는데 조금 더 최태영 박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최태영 박사가 100세 넘어서 이제 오래 사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법대 초대 학장인 한국 상고사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제야 사가들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최태영 박사 하면 보는 사람이 없죠. 이분이 조선족은 BC 3000년부터 황국으로부터 태백산에 황국 인정하잖아요. 이렇게요. 환인은 황국이거든요. 이것이 BC 7197년에 세워진 나라예요. 태백산을 이룬 북만주 소강강까지 정착하여 이제 점점 환웅 때부터 이쪽으로 왔죠. 융합하면서 그것을 근거지로 하여 발전하였다. 환웅까지, 환웅 배달국이죠. 신시시대를 거쳐 당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민족적 동방 이동을 개시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이병도 박사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병도 박사가 조선 총독부의 역사 담당이었거든, 한국 측 대표로. 그래서 상고사를 다 없앴거든요. 당군도 신하라고 그랬고, 장본인이 이병도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병도 박사도 한때는 상고사를 이렇게 인정했다. 최태영 박사와 이병도 박사가 친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병도도 한국 상소가 없다고 하는 강단 사가들의 뿌리는 이병도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병도 박사를 제야 사가에서는 굉장히 원망하고 비판을 많이 하죠.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
정치적인 한계 속에서 일본 쪽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아픔을 이해하지만은 참 애석한 이야기입니다. 이병도도 보세요. 지금 상고사가 없다고 하는 강단 사가들의 뿌린 이병도도 조선일보에다가 보세요. 당군은 신하가 아니다. 당군은 신하라고 우리 측에 주장한 대표가 이병도였거든요. 근데 아니다. 우리 국조이며 삼국사기 이전 고기 등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 내용을 1986년 10월 9일 조선일보 5면에 당시 이병도 박사의 조선일보 특별기고 발표 이병도의 제자들과 대한민국 강단 사학계는 일제히 이병도 박사를 노망난 늙은이라고 비난하고 욕보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 86년 10월 9일 자에 역대 왕조의 당군 제사 일제 때 끊겼다. 이병도가 당군은 신하가 아니라는 거, 상고사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7대 봉오리를 내세울 때는 지난 시간에요. 가볍게 세운 게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학자입니다. 목사이면서. 저도 1100여 권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제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입증하는 일에 과학의 분야, 역사의 분야, 모든 분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21세기는 일반 계시를 모르면은 특별 계시를 지킬 수가 없다. 말로만 믿으면 된다. 위대하지만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도 입증하고 과학도 입증한다. 효시가 에도드였어요.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도드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저는 에도드를 최고의 신학자로 보고 아시아 한국 신학은 에도드의 계승이어야만 된다. 프레임이 같아야만 된다. 내용은 지금의 시대적인 이야기지만 프레임 틀이 같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제 하나하나씩 이병도 박사 이야기, 최태영 박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건 아담부터 노아부터 에벨부터 벨렉 이스라엘이에요. 한 줄기. 이것만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아시아 민족도 셈족이에요. 아시아 민족이 갈라진 것은 창세기 10장 21절 에벨 때 벨렉은 이스라엘, 욕단은 시베리아까지 이동했습니다. 시베리아 아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에벨이 환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 추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과 연결은 세계에서 힌두리 최초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야사가, 강단사가, 중국 사료, 일본 사료, 기타 사료와 성경을 통합해서 셈의 장막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셈의 장막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계 세계에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밖에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는 에도드의 대선언이 이제는 실현되는, 입증하는 21세기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벳이 창택했습니다. 서구 민족입니다. 서구 교회였습니다. 이제 셈의 장막이 남아 있습니다. 야벳 족속이 셈의 장막에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한국 교회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